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유일한 세계유산, 싱가포르 식물원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스. 몇 해 전 싱가포르 여행길에 들렸던 식물원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 정원 중 하나이자 유일한 열대 정원이며 싱가포르의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3년부터 TripAdvisor Travelers Choice Awards에서 아시아 최고의 공원 명소로 선정되었고 2012년 International Garden Tourism Awards에서 첫 올해의 정원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식물원은 보존과 교육에 사용되는 현대적인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관이 된 영국의 열대 식민지 식물원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문화적 경관에는 1859년에 만들어진 이래로 정원의 발전을 보여주는 풍부한 역사적 특징, 식물 및 건물이 포함됩니다. 1875년 이래 동남아시아에서 고무 농장 재배와 관련하여 특히 과학, 연구 및 식물 보존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등재되었는데 유산 면적은 49헥타르, 완충지대는 137헥타르입니다. 싱가포르 식물원은 영국식 조경 스타일의 정원에서 원예 및 식물 연구 시설을 갖춘 식민지 경제 정원, 그리고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식물원, 과학기관, 보존,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의 장소로 영국 열대 식민지 식물원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1859년 설립 이후 식물원의 진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풍부한 역사적 조경 특징, 식물 및 건물을 포함하는 잘 정의된 문화적 경관입니다. 싱가포르 식물원은 잘 보존된 조경 디자인과 목적의 연속성을 통해 영국 열대 식물원의 뛰어난 사례이며 특히 열대 식물학 및 원예 분야, 농장 고무 개발을 포함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 OUV에 2번과 4번을 인정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2 싱가포르 식물원은 19세기 이래 동남아시아 식물 연구의 중심지였으며 20세기의 농장 고무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열대 식물학과 원예, 과학 분야에서 아이디어,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연구기 초기 묘목을 제공한 반면 싱가포르 식물원은 동남아시아 대부분과 기타 지역에서 묘목을 심고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기준 4 싱가포르 식물원은 영국 열대 식민지 식물원의 뛰어난 사례이며 설립 이래 보존된 조경 디자인과 목적의 연속성으로 유명합니다. 식물원의 역사. 싱가포르 최초의 식물연구 정원은 1822년 현대 싱가포르의 창시자이자 열렬한 자연주의자인 스탠포드 라플스 경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정원은 과일, 채소, 향신료 및 기타 원자재를 생산하는 작물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재배 작물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정원은 설립된 지 7년 만인 182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1859년에 싱가포르 농원협회가 식민정부로부터 32헥타르의 땅을 부여받았습니다. 식민정부는 완포화로 잘 알려진 상인 구아케이와 맞바꾸어 이 땅을 얻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성된 새로운 정원은 시민들을 위한 즐거움 공원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니브는 열대우림을 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관리자 겸 조경 설계자로 고용되었습니다. 그의 팀은 영국 정원 스타일로 개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년에 연결된 경로와 산책로,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평평한 퍼레이드 구역, 밑장식용 식물 심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정원 배치는 주로 니븐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1866년의 정원은 북서쪽 방향으로 약 12헥타르 확장되었습니다. 스완 레이크의 발굴은 186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싱가포르 농원의학회의 작은 부독으로 1874년부터는 식민정부가 정원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1875년에 라플즈 도서관 위원회는 원예학자인 헨리 제임스 머튼을 초대 정원 관리자로 선출했고 동물학 전문가인 윌리엄 크론을 동물원 관리자로 고용하여 정원 내의 동물 컬렉션을 구축하면서 싱가포르 최초의 동물원을 설립했습니다. 1877년까지 정원에 개발된 부분에는 약 150마리의 동물을 수용하는 울타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1877년 큐 가든에서 첫 번째 고무 묘목이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매 레드리는 1888년 정원장이 되어 고무 재배를 선도했습니다. 고무 재배 실험에 성공한 1일인 말레이시아 전역의 농장주들이 자신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말레이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 고무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열대 식물 표본의 가장 큰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이렇습니다. 1879년에 파움밸리가 이전 이코노믹 가든 부지에 설립되었습니다. 1880년에 정원 관리자가 된 네세니얼 칸트이는 1882년에 레드리 하울의 건물 설치를 감독했습니다. 1903년에는 정원의 동물원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식민정부는 모든 동물과 새를 팔고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는 싱가포르의 국화인 난초 하이브리드 반다, 미스 조아킴이 만들어진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는 1925년부터 1949년까지 정원 책임자를 지낸 에릭 홀텀 교수의 난초 교잡의 업적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기술 덕분에 싱가포르는 상업적 난초 재배의 세계 최고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싱가포르가 일본에 점령당하는 동안 도호쿠 제국대학의 지질학 교수인이 개조, 타나카다 테디엔동 관시오 쌓는 점령으로 인해 정원과 박물관이 약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마시타 토모유키 장군과 직접 협상하여 싱가포르 식물원과 라플스 박물관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정원과 박물관에서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과학기관으로 계속 기능했습니다. 홀텀과 에드레드 존 헨리 코너는 원예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군대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타나카다테는 본인의 돈으로 정원의 유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후 쇼난 식물원 더난즈우 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타나카는 1943년 7월 일본으로 돌아왔고 교토 제국대학을 은퇴한 식물학 교수이자 일본 제국군 말레이 군정부 총무부 사무총장인 관 쿠리바 박사가 정원 및 박물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직책을 맡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5년 9월 정원은 다시 영국의 지배로 돌아왔고 코리바는 전쟁포로가 되었습니다. 코어는 가든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들어 코리바의 석방을 영국군 사령부와 협상했지만 그는 1946년 1월 석방될 때까지 구금 상태였습니다. 전쟁 전 식물 표본관 큐레이터였던 머레이 로스 앤더슨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홀텀의 뒤를 이어 관장을 맡았습니다. 결국 이 정원은 독립 초기에 싱가포르 녹색화 캠페인과 가든시티 캠페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싱가포르 식물원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원은 1990년부터 새롭게 개선된 공공편의시설, 연구시설 및 훈련시설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현재의 식물원은 정원도시 비전 연구, 원예 연구, 분류학 및 생물 다양성 연구,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859년에 정원을 원래 크기의 거의 4배로 확장하면서 총 18헥타르의 땅이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에 완공되었을 때 정원의 학습수로 알려졌던 이 확장에는 1세기 이상 된 식민지 건물에 위치한 산림보호해석센터와 자연사, 미술관이 포함되었습니다. Learning Forest는 지역 최고의 열대나무를 전시하고 식물원을 연구, 보존 및 교육을 위한 최고의 기관으로 강화합니다. 방문객은 거대한 나무, 흥미로운 형태와 다양한 질감의 나무 껍질을 가진 나무, 희귀한 과일과 견과류종의 보존 컬렉션, 대나무 정원이 있는 학습숲 내의 다양한 주제별 산책을 통해 이 독특한 나무와 식물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Orchard Road의 주요 쇼핑가와 그 주변 지역을 위한 홍수 방지 계획과 약 15개의 올림픽 규모 수영장에 해당하는 과잉 폭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물을 저장하는 연못도 있습니다. 주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함께 사진을 보면서 식물원을 돌아보시겠습니다. 민족식물학 정원을 둘러봅니다. 말레이 군도, 인도 차이나, 남아시아의 전통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300종 이상의 식물을 전시하는 야외 정원과 민족식물학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가든입니다. 여기서 에코라는 단어는 경제적, 생태적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습니다. 향신료, 염료, 수지, 섬유에서 과일과 목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 나무, 관목, 허브가 넓은 풍경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인 프레데릭 쇼팽을 기린 작품입니다. 2008년에 헬레네와 메러슬로 피인카우스키의 지원을 받아 싱가포르에 있는 폴란드 공화국 대사관에서 기증했다고 합니다. 함벨리와 쇼 재단 심포니 무대가 내려다보여 이곳에서 오케스트라가 대중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주합니다. 파움밸리는 115개 이상의 속과 220개 이상의 동을 보유한 싱가포르 식물원의 야자수 컬렉션이 있는 곳입니다. 밴드스탠드라는 팔각형 전망대는 1930년에 세워졌으며 오랜 세월 동안 원래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밴드스탠드 부지는 원래 해발 33m 높이의 작은 언덕이었고 자인근 코어 부지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습니다. 이 언덕은 1860년대경에 평탄화되어 연대 밴드가 계단식 화단과 야자수로 둘러싸인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음악 공연장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인기 있는 웨딩 사진 촬영 장소이자 정원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입니다. 팬덤 미스 조꿈은 싱가포르의 국화로 선정되었습니다. 40가지 꽃 중에서 선정되었는데 그중 30가지가 난초였습니다. 판다 미스 조아킴의 여러 품종 중에서 아그네스 품종은 특히 생생한 색상, 강인함, 회복력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싱가포르 정신을 반영하는 특성입니다. 반다 미스 조아킴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 여성인 아그네스 조아킴의 정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93년 싱가포르 식물원의 초대 과학 책임자인 H.N. 리들리는 Gardeners Chronicle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여성인 리스 아그네스 조아킴은 원예가로서 성공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정원에서 재배되는 두 식물인 반다, 후커리아나 와브이, 테스를 교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처음 개장한 유산박물관은 1859년 개장 이래 정원의 풍부한 유산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화형 및 멀티미디어 전시와 패널을 선보였습니다. 변해가는 걸 이렇게 보여주네. 돌리니까. 이건 컨텐츠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기술이에요. 네. 아주 단순한 기술인데, 그러니까 미디어에 적합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 조그셔틀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정원에는 몇 가지 주요 이정표가 있었는데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2022년 Charles O. Gallop Core of the Gardens가 완공되었습니다. 녹화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유산박물관도 새롭게 단장되었고 박물관 방문객은 이제 새로운 설비와 대화형 전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의 성과에 특이 초점을 맞춰 정원의 풍부한 유산과 이정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는 싱가포르 식물원의 명소입니다. 이전에는 메인 호수 또는 퍼스트 호수라고 불렸습니다. 정원이 형성된 직후인 1866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백조 호수라는 이름은 암스테르담에서 온 아름다운 벙어리 백조한 쌍이 호수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지나간 데서 유래했습니다. 야, 여기 좀 봐봐. 야, 야.